좋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저 사장님 좋은 말씀 했는데 지금 그것도 참 일종의 민족의 비극 아닙니까? 비극이죠. 예. 비극에 그러니 사실 진입 진입운동 독립운동 하다가 변절한 사람도 있고 또 일본 있다가 또 이제 일본에 진입하다가 또 간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지만은 어느 걸 중점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사람 죽고 살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심지어 이광수를 재평가하자 하는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이광수 재평가하면은 진 아무도 없네나 그러죠. 네. 근데 그것이 일부가 아니라 내 입에서도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동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지금 현재 아까도 말했지만 금국절이시 이제 아마 이제 국정교과서가 본격적으로 좀 시끄러울 겁니다. 아마 신문 나올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분위기 오니까 대한민국은 1940년 8월 10일 구국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냐 이런 이제 우려가 있어요. 교과서 이제 그거에 인용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 아이다 하시고 작가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접작에선 아까 말한 어제 신문에 그 대교수 정정당대 그게 아니다. 반박도 논리적으로 반박이 아니라 그냥 뭐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그냥 뭐랄까 내가 뭘 중심으로 반박했나 유심하도 딱 요걸 접고 반박한 게 아니라 그냥 느낌으로 그냥 그대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뭐라고 아까 말 국회의원이 여당국의 3분의 1이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국정교과서 하면은 이념 문제는 우리 관계 없고 건국적 문제 때문에 아마 한반도에 나오지 않겠냐. 사실 북한이 전모양 족골이 된 건 이게 장기 집권, 독재에서 그렇게 전모양 족골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장기 집권, 3대 세습 독재를 하니까 저 전모양 족골이 돼가지고 지금 저렇게 된 거죠. 북한에서도 탁탁 정권 교체가 되고 탁탁 물러나고 그러면 전모양 족골은 안 된답니다. 이게 잘 되는데 독재가 독재 장기 집권 그렇게 이제 세습 독재를 하니까 전모양 족골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좋은 말씀하시는데 거기 사람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북 거구의 대조 쪽에 남북통일 쪽이에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 8월 15일 하지 않으면 북한한테 밀리다 이런 얘기예요. 네. 왜 밀리느냐? 몽골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저기 저다. 그런데 그럼 억지로 여러 억지가 아니지 않죠. 그런데 거기에 그 답변하는데 써내는데 의견 좀 내라고서 보내는데 입장에서 보내는데 그 이북 그거 지금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다 이게 이북은 우리가 상대가 되지 않냐. 왜냐 우리가 나라 없이 전통으로 그나마 임시정부가 있었지 않느냐. 여하튼 그 임시정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강원풍이 저렇게 됐고 북한은 임시정부가 있어가지고 남한은 임시정부가 있어가지고 임시정부 3.1운동에 있었으니까 이게 법 전통이 있는 거 아니냐. 그 임시정부가 있어가지고 광복이 생겨가지고 내려와서 우리 국군이 됐는데 북한은 김일성이가 지금 조상 아니냐. 그건 88 여당이다 얘기야. 또 팔로본도 그렇게 같지 않냐. 이제 팔로본에 있던 이제 조선의 연구도 그렇게 같지 않냐. 근데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나 그렇고 사회적으로 소련이나 모택동 군대에 일개 예하부대에 있다 얘기야. 예하부대. 네. 근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형식적이나마 임시정부라는 게 있었고 임시정부가 광복을 직접 통수했다 얘기야. 뼈다에 있는 거다. 3.1절, 3.1운동, 임시정부, 광복 이런 흐름이 있는데 북한은 김일성이가 88년단 팔로본에서 온 조선운용군 그건 팔로본 사람 러시아의 일개 부대 아니냐 이게 우리하고 전혀 근본적으로 얘기되면 거기가 되느냐 이게 대화 상대 안 되는데 그거 왜 나온다 이런 모르겠는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는 이런 노래 아닙니까?
저희들은 친일파를 다 독재했고 여기는 이 친일파 정권이 아니냐. 일본 합참애들이 다시 정권 잡은 정권을 이거 가지고서 큰 소리 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군요. 예? 그런 면에서는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밀렸죠. 지금 저희들은 장기 집권에서 정모양을 꼴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건 것이지. 그렇게 따지면 그놈들이 또 그들이 치더란다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얘기하면서도 너무 역사를 그렇게 정치적으로 자기의 입장에 불리하다고 일본 보고 왜곡하지만 일본 역사를 왜곡한다고 그러는데 일본 애들이 우리 볼 때는 우리 역사 왜곡했어. 그러면 저희 건국 날짜 찾지 못하고 있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일본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 얘들. 그러면요. 그리고 우리도 친일파 일전째 이제 공은 공대로 맞아요. 친일은 친일한 대로 그대로 기록을 다 그대로 건강입니다. 세세에 기록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친일했다는 걸 갖다가 아니 혈서까지 써가지고 진충국가 이건 친일 아니겠습니까? 이건 친일했고 대통령 돼가지고 나라를 가지고 가나를 없애고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게 했다. 그건 그대로 또 그렇게 높여주고 이거 고지고대 모든 걸 다 고지고대로만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 제일 일 많이 했거든요. 이제 공화당이 참 일 많이 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우리 초도순 씨나 이제 1년 초에 그냥 참 자주 오거든요. 보면은 브리핑할 때 우리가 저때 아까 예상방에 배석하고 그런데 그 정치적으로는 그거 나쁘지 않고 나쁜 건 나쁘게 이렇게 나빴다. 그러나 이 양반이 이렇게 일을 했다. 이렇게 일을 잘해서 그렇게 했다. 어쨌든 친일한테 이렇게 이런 일도 했었다. 뭐 그것대로 그걸 친일 아니고 친일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친일한 건 친일한 거고 또 잘한 건 잘한 거고 이러고 그래야지. 그걸 다 그 정권 잡았다 그걸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 전에 제가 쓴 글을 보셨을 거예요 아마. 한번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 보천신문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이사장이 가시니까 비약적인 이제 발전도 있고 뜻이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환영할 겁니다. 왜냐면 저는 아주 한 6년 넘어서 보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신문을 어떻게 하면 그게 동안 전 신청도 안 했는데 온 거 보니까 이제 오는데 처음에 좀 목소리 아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차차차 자리 잡아가지고 말이요. 그래서 사장님 같이 이제 전에도 많이 글을 쓰시고 그래서 꼭 제가 빼놓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오셨다고 그래서 내가 아주 그냥 그 칼럼이 제가 또 생각했던 게 바로 포스터 스스로 잘해야 한다고 아주 저도 100% 동감이 돼서 고맙게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양국장이 아주 유능한 사람입니다. 양국장이 너무 내가 형설수설해서 참 우리 또 이런 게 있어요. 최익현 선생님 우리 포천 출신 아니겠습니까? 포천에서 이렇게 나서 거기서 살으셨잖아요. 근데 어느 곳에 갔더니 아주 그냥 사당 기념관이 크게 서 있어요. 야 이거 누구라 모시놨구나. 어디더라 그 기억이 안 나. 가서 이렇게 쭉 보니까 그분이 하신 게 최익현 선생님 밑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분을 최익현 선생님을 모시면서 그분의 그 기념관은 그렇게 큰데 실제로 고향에서 태어나서 살아놓고 최익현 선생님 기념관 하나 없어요. 포천에는. 그게 없어요. 그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게. 저도 좀 아까 6.25 전쟁 이게 나오고 이제 그 얘기했지만 난 그 광복군 독립기념관 하나도 없다는 거, 인천 기념관 하나 없다는 거, 이제 광복군도 지금 국악가 하나. 그런데 지금 6.25 전적 기념비 얼마나 많습니까? 포천도 아마 몇 개 있을 게요. 제가 몇 개 물어보려 얼마나 있겠냐. 포천에 6.25 전적 기념비하고 기념물하고 거기에 의병 독립군 이런 분들 최익현 그 양반이고 포천 고담 가는 신북 거기 어제 출신한 거기 아닙니까? 거기 사당인가 있다고 명절 들은 것 같아 아닌가 참 포천에 그런 애국 의병 아니 인지라라 때부터 무슨 의병 하는 분들이 좋고 말이야 이런 분들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의 기념비가 몇 개나 했는지
한번 비교해보죠. 어떻게 그런 대포도 나더라고요.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급하다해서 아까 영평 역사가 그 최 선생 영평이 포천 학교 역사 길다고 평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3.1운동 때 영평고등학교 학생들이 제일 많이 참석했더라고요. 그 초등학교 애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장가 간 사람이 4~5명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엔 나이가 이제 많이 먹은 사람들이죠. 그게 고다이 많이 한 데가 송우리고 네. 송우리가 많이 했고 3.1운동이죠. 그리고 포천도 있고라고. 예. 그래서 야 이런 이제 역사적인 고장인데 내가 어렸을 시기에 그런 게 되니까 물론 없었겠지만 해방 후에도 어쩜 그런 기념비 하나 없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충원탑에 혹시 저 회장님 저 거기 이름 들어갔어요? 어디 포천이요? 예. 천뭐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거기 저 독립서들 그 저 운동신분들 뭐 다 이렇게 누셨는데 당연히 회장님은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얘기 없이가 만들어갔을 거예요. 뭐 제가 좀 솔직히 아까 장교들도 유교도 장교들도 뭐 일제 때고 다 해놨거든요. 다 그 기록을 해놨는데 아까 그 박 교수 얘기했지만 자기 자랑을 이렇게 하고 정치를 해보는 안 하냐고 물어봤지만 제가 정치운동은 그런 거 많이 팔아먹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런 익숙하니까 아는 사람 말은 모르지.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거 없을 거고 바라지도 않지만은 하여튼 포천이 그렇게 역사적인 고장인데 6.25 전쟁이 심했으니 그 기념비 많이 떼는 건 그 이해가지만은 그 역사적인 기념비는 과연 몇 개가 있나 포천을 내려가면 군청 사람한테 물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나는데 얼마 잘 모르겠어요. 별거 없을 거야 맞아요. 이번에 이제 우리 신문에서 잘 해서 좀 그런 거좀 좋은 기회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 김기자님 얘기. 양자 너무 미안합니다. 내가 허튼 소리를 많이 해서 제대로 이렇게 안 되고 앞부분 넣었는데 이도 안 하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아니 여쭤봐. 저는 그쵸. 국장님 뭐 구멍하신 지가 시간이 늦어서 미안하지만 그냥 뭐 격통의 시대를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 얘기 들어도 뭐 장준하 선생하고도 같이 광복군 하셨고 육본에도 계셨으니까 바로 옆에서 박정희 대통령도 봤을 테고 그야말로 그 역사의 주인공이신데 조금만 머리를 딴쪽으로 쓰셨으면 높이 올라갔을 분인데 참 욕심도 없으시고 어렸을 때 그 면장이나 뭐 이런 공무원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쌀을 수탈하는 거 보고 분개를 하셨는데 어떻게 또 본인 자신도 어떻게 공무원 그쪽 길을 걸으신 것들은 그걸 고맙습니다. 하여튼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얘기하니까 역시 제 얘기 안 하니까 아주 좋은 말씀인데 그 얘기 좀 많이 들어요. 몽곤이 초도청 차장을 왜 원하느냐. 그때 청장이 군인이었어요. 군인. 이놈이 나와야 되잖아요. 비서한테 돈을 막 비서한테 자기가 비서돈 주는 거 아닙니까? 자기 손. 전두환 대통령이 제 전두환 대통령 때거든요. 이제 하도 그러니 이제 돈 먹고 그러니까 이제 사정계통에서 이제 청와대 보고 왔어요. 하는데 나는 그 군인이 왔길래 벌써 싹시 날아서 난 그만두겠다, 안 하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자기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냥 자기 왜냐 와서 잘 물론 거기 좀 있었지만 깊이 내가 모르니까 또 여기서 예산하고 저 교육은 내가 보고 뭐 국회랑 뭐 정부랑 경제局이랑 다 또 경제局예산실장 제가 그 아까 공채할 때그 수습행정하고 동기예요. 같은 클래스. 그래서 우리 저도 도움 많이 받았죠. 이제 갔는데 이제 그런데 그렇게 다 와야 되잖아요. 걔네도 그만두겠다 했더니 선배님 나이가 나보다 아래니까 선배님 뭐 그러십니까? 근데 장관도 그러고 저기서 딱 보고 있으니까 움직이지 못했더니 장관이 그 당시 장관이 윤자중이라고 국무참모총장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그 사람 조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같이 저고 이제 그 사람이 청장으로 8년이 왔더라고요.
기분이 나빠서 나는 그냥 그만두려고 제가 그랬는데 장관이 날 부르더라고요. 김 차장 그 제자리에 자꾸 분위기 이제 그 맛을 어색길래 이제 당신이 지금 올라갈 때인데 그럴 일이 있으니까 다음 8월 달에는 내가 책임지고 그건 뭐 그러면 괜히 그 이제 수식어니까 그런 장관이 걱정 마세요. 그래서 내가 그만두겠다고 이제 청장이 차려는 그 군인놈이 이거 선배님 그만뒀어 이제 하지. 그래서 몇 번 한 서너 번 근데 그때 한 1년 동안 같이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 뭐 망복. 내가 얘기하면은 브레이크 건다고. 나한테 직접 얘기하자면 그냥 부하들 보고 말이야. 차장에 브레이크 건다고. 혼자 한번 인터뷰 보고 말이야. 왜 그 차장에 브레이크만 그러냐. 화가 나서 그냥 청장실에 갔더니 쟤 안 됐더라고요. 당신 청장 보고서 무슨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걸 갖다가 그냥 그 정도 돈 먹으려고 말이야. 그 나중에 결국 현지가 이제 청와대로 올라가서 전두환 대통령이 딴 건 몰라도 비서대 돈 먹은 놈 당장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그래서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실형 살았어 내 1년. 보통 그 공무원은 받더라도 선거유예 그 당시만 선거에서 안 살거든요. 근데 이게 실형 살았는데 그 정도로 악플 놀았는데 그냥 사표 내고서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주위에서 지금 무슨 국회의원들이 나 그거 고마운 게 야당 국회의원에서 어떤 여당 분들이 당신 왜 건넜어? 올라갈 사람인데 난 참 놀랐어요. 참 고맙구나. 아까 야당 국회의원이 야당 간사가 갔다니 그래서 그 당시에 국회 교체위원장이 누군가니 황인성입니다. 네. 황인성 이제 국무총리. 네. 근데 황인성 국무총리가 지금 행정대학원 쪽에 같은 클래스에 있었어요. 서로 잘 알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문진장이고 국방부 재래국장 때고 나는 이제 철도에 이제 그 경리 세정 개통했을 때 국회의원 인사를 갔죠. 내가 이제 관뒀습니다. 퍼뜩 당신 왜 관뒀냐고 말이야. 그 사람이 이제 그 청장이 나쁘지 더기 때문에 알거든요. 청장을 싹꾸면 제가 하기 싫어서 그만뒀어요. 무슨 소리 해도 인터폰으로 비서부 장관 불러. 아니 이미 사표 냈습니다. 말이야. 사람 왜 이렇게 양말 왜 이렇게 성질 급해서 왜 내냐. 그리고 또 인사를 하는데 가는 데마다 왜 사표 냈냐고 말해서 틱스트라고 나중에 내가 있어도 거기 뭐 청년일지 아직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가 나쁘게 살지 않았구나. 내가 그런 데 감정이 있었는데 2달 후에 내 그만둔 2달 후에 제가 조선 고단 해병대 사령관이 왔어요. 아주 야무지게 키워서 야무진 거네요. 이 사람이 해병사에 와서 철도 사령이 지금은 철도는 운영하고 시설을 갈아줬어요. 둘로 갈아주시면 그 당시엔 운영하고 시설 같이 붙어가지고 종업이 한 4만 원 됩니다. 4만 명 됩니다. 상당히 지금도 골치 아프면 골치 아프거든요. 안전관계이고. 그래서 잘 모르니까 나보고 국회 좀 책임 맡아달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그만뒀는데 왜 국회를 옵니까? 했더니 알다시피. 그러고서 저걸 했는데 인사에 넣으면은 인사에 넣을 줄 와서 나 이렇게 이제 넣을 적에 네가 건데 다다했나 이런 식으로 또 물어보고 이건 물론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그런 놈 가까워졌어요. 한 2년 동안 지냈는데 내가 이 말씀드린 거니 그렇게 살았다. 제일 그리고 싶어서 어디 적당히 응원을 하지 않고 살았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즘 대저라는 얘기 잘안 오는데 그 이유가 마치 또 양장께서 그 공주 직장에 살았을 때 이러니까 제가 좀 열한 때 미안한다 이런 얘기가 존경스럽군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보니까 행선수를 전후 조식 이렇게 좀 조리 있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잘 치울 거예요. 그런 거 정리하는 게 저희 얘기죠. 잘 치울 거예요. 잘할 거예요. 또뭐 약일 거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너무 비어서 어떡하냐 너무 이제 아니 지가 너무 시간을 너무